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시장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특히 유찰이 반복되며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 입지적 장점이 많은 물건도 주인 찾기에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에서는 유찰이 반복된 한 경매 물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푸른 잔디밭 위 그림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2,300평이고 2층 건물의 총 면적은 전체 400평에 달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이 건물은 바로 어린이집으로 쓰이던 곳인데요. 지난해부터 경매에 나왔지만 계속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입찰가가 49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나무 등 조경, 수영장이나 데크 등 시설을 갖춘 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까운 이곳, 왜 계속 팔리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과거 어린이집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폐업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데요. 이 건물 안에는 이제 수영장, 소나무 등 조경수, 그리고 잔디밭, 데크,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 마감재도 고급스러운 것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에서는 이번 경매 물건에 대해서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얀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부터 오늘의 경매 물건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오늘 경매 물건이 토지 2,000평에 위에 이제 건물들, 창고들, 여러 조경이나 조경시설이나 데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건이고요. 주변을 보시면 여기에는 과거 텃밭으로 쓰이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작은 뒷마당도 있는데요. 흙을 갈아 놓고서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 토지는 한 2,000평 정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 토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 면적은 1층, 2층 합쳐서 한 4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물건은 약 2,300평 규모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최초 감정 가격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 5월 첫 경매의 최저 입찰가, 즉 감정가는 약 47억 8,700만 원이었는데요. 유찰을 2번 거듭한 뒤 일부 건물들이 빠졌는지 다시 재감정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최저 입찰가 49억 3,400만 원의 첫 입찰에 다시 나왔고요. 이후 올해 1월엔 감정가 70% 수준인 약 34억 5,400만 원, 3월엔 49% 수준인 약 24억 2천만 원에 각각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이후 이달 15일 감정가 34% 수준인 16억 9천만 원에 다시 경매에 나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가 약 24억 9,300만 원, 건물이 22억 원 정도로 총 감정가가 49억 3,400만 원 가량입니다. 특히 이번 물건은 건물 외 감정평가서에 나온 제시외 항목의 값도 상당합니다. 소나무 등 69주의 식재 감정가는 3,500만 원, 수영장이 1,500만 원, 놀이터는 1,350만 원, 조경석은 1,475만 원, 데크는 1,060만 원 등 값이 꽤 나갑니다. 건물 뒤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 부지가 토지가 2,000평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다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그런 시설만 방치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어린이들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수영장도 그대로 방치가 돼서 수영장 안에 이제 낙엽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고 때도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사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련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건물도 이제 구조 자체는 튼튼한데 때가 많이 꼈다거나 수영장 이런 것도 이제 부분 좀 부식이 돼 있다거나 낙엽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7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모든 권리는 말소되는데요. 낙찰자가 매각 대금 외에 추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 위치한 이번 경매 물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팔렸을까요? 먼저 용도가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물건 정보를 보면 노유자 시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는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 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 시설 등을 뜻합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등이 아닌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요. 시설 상위군 용도로 변경할 시 절차가 까다로워 유찰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토지와 건축물에는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은 총 9개로 나뉘는데요. 이 중 시설군의 순서에 따라 상위군의 용도로 바꾸려면 허가, 하위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노유자 시설은 6번째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데요.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5번째 상위군으로 이동하려면 경매로 낙찰받은 뒤 절차 및 조건에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럼 용도가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이제 알아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처음에 지목을 노유자 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면 아마 이제 일반 택지 분양 가격보다는 좀 낮게 분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조건 하에서 일반 우리가 집을 지으면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LH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집 시설에 노유집은 여기 필수 시설이잖아요. 학교 같이.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하면 아마 제가 싸게 원래 분양 가격보다는 낮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성시 아마 문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순석에 땅이 엄청 큰 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 전환하면은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요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이제 그런 시설을 하실 분들은 좋겠죠. 원래 내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런 기본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개발 용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좀 낙찰 전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지역 노유자 시설 경매건은 불과 5건에 그쳤는데 3건만 낙찰돼 매각률은 60%, 매각가율은 60.08%였습니다. 최근 반년 새 안성시에서 낙찰된 노유자 시설은 2건에 그쳤는데 매각률은 약 67%, 매각가율은 약 87%였습니다. 유찰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경매 물건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2,000평 땅과 건물 1괄 매각건이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경매에 도전하기엔 어려운 규모입니다. 다만 적합한 개발 방향을 찾거나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후광 효과까지 기대되는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기회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면은 고삼저수지 북쪽에 있고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IC는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북쪽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니까. 이 지역이 고3이 안성의 북쪽이자 용인의 남쪽과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다른 용도 전용한다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고 원산 아래니까 그래서 위치는 좋다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른 용도 전용이 아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걸 풀 수 있다면은 이 물건이 역으로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감정가 50억에 가까운 물건을 10억대 20억 미만에 낙찰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번 물건처럼 유찰을 거듭하고 있지만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경매 물건들이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매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